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시 시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윤하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내년 예산 심의와 조례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해 힘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비전과 올해 12월 말이면 폐지되는 페달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고 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도시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시의 교통수단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보행자가 걷기 좋고 자전거의 전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자전거 친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죠. 우리 시는 안산천, 하정천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말에는 MTB 수변 공원과 시야 방조제까지 길게 이어진 자전거 도로의 자전거 매니아들이 건강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민이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 SNS에서 보내주신 자전거 타는 우리 시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자전거 도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 갈 때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접하곤 합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공용자전거 대여 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자전거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행자부 공모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서 무려 100여 개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하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하섭 시장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걷고 싶은 보행도시, 타고 싶은 자전거 친화도시를 공약하셨습니다. 그간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했던 공공자전거 페달로는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면서 공공자전거의 활성화가 활발한 정책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자전거 도시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전거를 우리 2012년부터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사실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지만 고비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페달러를 페달러 사업을 중지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아주 저탄소 기준이 되지만 그래도 재원적인 면에서는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매니아라고 듣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오신다는 주민들에게 전화를 듣곤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 애용자로서
우리 시 자전거 친화 도시에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과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 정비는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겠죠. 그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렴하게 타는 공공 자전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자전거 친화 도시를 2009년부터 했지만 저희 시 현재로 보면 어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다른 시 지자체의 자전거 친화 도시를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의 강서구는 자전거 친화 도시로서의 자전거 세차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노원구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자전거 친화 도시를 해서 주민 모니터링단, 그러니까 살림이단이라고 해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체크합니다. 고양시는 자전거 도로의 전수조사, 그 부분을 분석해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 저희 시가 자전거 정책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안 지금 자전거로 인한 재원이 예산이 17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거기에는 구축비가 64억, 수리비가 14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96억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그 다른 노원구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뒤늦게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정책적으로 개선됐다고 보지만, 근래에 와서 수원시도 이 자전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했다가 다시 그것이 또 사업자 선정에서 다시 시로 했다가 시로 했다가 업체로 했다가 이렇게 지금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기본계획 수립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시가 5년에 한 번씩 기초로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의 용역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저희 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 시는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시장님이 만약에 안 된다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의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즘은 위탁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제동이 조금이라도 그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아직 그 위탁하는 데에도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전거 친화도시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를 봤을 때, 이건 공신력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애틀의 자전거 친화도시 기준을 보면은 시의 자전거 출퇴근자의 비율, 자전거 출퇴근의 소요 시간, 자전거 전용 도로의 비율, 자전거 보관소를 어디에 마련했는지의 비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위탁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공자전거 우리 페달로 페이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고비용으로 중지의 위기에 있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페달록을 중지하게 됐다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 12월 말에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접할 때 시민들은 왜 잘 타고 있는 페달로를 폐지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 못하는가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페달을 타면서 이 민선 5기 때는 가장 잘된 시책이라고 평가도 받고요. 제일 공감하는 정책이고요. 저희 시 정책의 인지도에 만족도 1위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페달로를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페달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 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를 12월 달이 되면 폐기한다고 했지만 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저희 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그럼 제도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조례를 좀 올려주시죠. 저희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2000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시의 시민자전거라는 그러한 용어 정의도 했고요.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대여소, 그리고 무인 공공 자전거 이 페달로에 대한 정의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도화하고 사업하고 활성화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시의 책무로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건의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는 기본적인 활성화의 목표와 시책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전거는 개인으로 사용하건 공공으로 하건 그것이 방치와 도난 방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함께, 민간이 함께 협력한다면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전거는 대중교통,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다분히 소요되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 부분의 재원 마련의 조달은 어느 시가, 어느 시든지 자전거 친화 도시를 구현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원 마련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지금 저희 자전거 팀 4명의 직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페달로의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사업의 수익 적자를 평가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익 창출과 또 적자의 부분을 도시공사라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이게 폐지에 가속도가 붙은 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스테이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 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페달로에 얼마만큼의 예산 투여가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페달로는요, 사실 이 이름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의 시간적인 것들이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2013년부터 준비해서 현재 사업 종료를 예정하고 있지만 2000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노후화되면서 조금 2020년대는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운영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일에 1,000원이고 연 회비가 3만 원이라서 기본 버스라든가 전철보다도 싼 요금이어서 누구나, 그리고 취약한 청소년, 경제적인 것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다음. 이 페달로 스테이션 이 자료는 지금 현재 106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46개였던 스테이션이 106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특히 역전, 동사무소,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 스테이션은 이제 페달러가 종료가 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시장님, 이 페달러의 이 여러 가지의 재원 마련 쉽지 않았지만 저희 시의 가치와 또 저희 시의 자전거 친화도시의 정책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거 비용 그리고 그동안에 투여됐던 여러 인력, 행정 이런 부분이 폐지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활성화 계획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공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고비용과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를 올 하반기 때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관련 민원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그런 아까 페달로의 거치대 이런 것들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건 어떻게 재활용하신다는 계획이시죠?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지금 거치대가 설치 있는 것은 시민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전철역이나 연계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치대를 설치하기 좋은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다음에 지금같이는 다량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지만 소량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럼 스테이션은 지금 마련한 스테이션은 그냥 남겨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전체를 다 이게 재활용해 전체를 다 폐지하지는 이게 거치대 같은 건 전체를 다 폐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거치대를 전체 폐지 않는다면 페달로도 전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페달로라는 서울에는 따릉이라고 하고요. 저희 시는 페달러라고 하고요. 또 뭐 수원은 다른 이름이 있겠죠. 이렇게 저희 시의 시민의 어떤 이동수단으로서의 이 명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페달러라는 명칭은 저희 시가 계속 가져가야 고유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의 공유 자전거랑 저희 공공의 자전거에 대한 거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지하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과 연계한 그런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도 사실 민간 공유 자전거는 그러한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어떤 수익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남겨야 된다. 그건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공공자전거도 또 이제 일반 자전거도 공공자전거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목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시민의 공공성에 경영이 위배되지 않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제도화 그다음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하려던 내용을
미리 질문하겠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 기간의 규모, 이것이 저희 시에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모를 확대 축소하는 것도 사실은 이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준수사항도 보면은 단 한 줄 주정차 자전거에 대한 수거 및 재배치 딱 이렇게 한 줄로 구체화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 업자, 민간 업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저는 지금 법적인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고 또 우리 시는 지금 단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이 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민간 공유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산시의 자전거를 갖고 있는 모든 자전거에 대해서는 보험을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협약서에 보면은요, 자전거 이용료, 보증금과 관련한 명시가 아까 말한 대로 구체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시 협의,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문장도 아닌 것이 그냥 단어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시가 페달로 공공 자전거를 폐지하고 민간 공유 자전거로서의 대처, 이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께 올해 7월부터 카카오 모빌리티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편리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자전거, 페달로에 대한 만족도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폐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모든 정책이 옳고 그름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화정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그 화정천 가운데 거꾸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는 사람은 아까 좋은 부분만 좋은 프로그램, 좋은 부분만 봤을 거라고 믿고 그것이 개인 자전거였으면 그렇게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도 방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정책들을 보완하는 것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업체가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들도 깊이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지만 어떤 것이 장점이 더 많은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페달로 투입 예산을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전광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애용했던 페달로 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투입 금액은 페달로 구축 비용으로 64억 1,600만 원, 페달로 운영 예산으로 44억 3,300만 원, 도시공사 인건비로 66억 4,600만 원, 총 투입액 이것으로만 보면 174억 9,500만 원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도로를 같이 만든 것을 포함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의 인력도 투입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자전거 스테이션이 46개에서 106개, 그 이후에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투입된 예산이 8년 만에 이렇게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페달로의 운영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에 138만 건이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2015년에는 그래프가 가장 높아서 181만 6천 건이옵니다. 이렇게 저도 이용 건수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페달로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셨습니다. 페달로를 이용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에 대한 노후화와 그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페달로를 운영할 때 그거를 예측했었습니다. 정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페달로 정비 현황은 2015년에 1억 5,40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 3억 2,400만 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 손실 내역을 받아봤는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수익금으로 받은 것과 그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19년에 15억 1,100만 원, 2020년에 14억 9,300만 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의 이용의 비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제가 그러면 저희 시 대중교통과, 시장님 우리 시 대중교통과가요, 대중교통 노선에 지원하는 예산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지원이 165억 원입니다. 이 대중교통의 하나에 저희가 보조수단으로서의 자전거라면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시장님, 지금 노후화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랑했던 페달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장도 운영했고, 네. 자전거 보험도 가입했고, 자전거 대축제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시민들이 페달로가 없어진다고, 폐지된다고 해서 자전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체가 시였냐 아니면 그 업체였냐,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용한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아까 적자 운영이 됐지만 그 적자 운영은 기업으로 돌리고 저희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적자에서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민간인이 운영할 때 과연 적자를 통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우리 페달로를 사용했던 청소년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 공공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우선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의 안전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편리성, 사실은 카카오 모빌리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와 사업이 장점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법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에게 SNS상의 시민들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그 보도에 올라온 그런 사진들을 몇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굉장히 지금 우리 보도를 다니다 보면, 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보도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달로 사용은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걸 이동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교육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이동장치는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감안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면서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우선되어야 되는 법적인 것들이 마련되고서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빨리, 너무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는 이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가 가운데 있는 이 풍경, 그냥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시장님? 무슨 이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 행정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저희들이 이제 특정 업체하고 아까 협약을 했고, 그 협약 내용 중에 요금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인상 될 것 같아서 상대에 견제하는 업체를 지금 견제하는 업체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또 운영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킥보드는 신고제나 또 그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거치대 문제는 지금까지는 기기가 충전식이어서 그냥 아무데나 타고 가다가 편리한데 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정된 장소에 아까 우리 페달로와 같이 지정된 장소에 거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만약에 10,000원을 충전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목적지 가다가 10,000원이 다 방전돼 버리면 그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서로 시스템과 운영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 협의가 끝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허가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몇 대입니까? 또한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킥보드나 또한 정동 자전거가 가격이 비싸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킥보드 2명이나 3명을 타고 자전거도 2-3명이 타는데 그것도 못 미치면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돌면 소리도 들었습니다. 택시 비용이 더 싸다는 거죠. 4명이 타면.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협의하고 협약할 때 잘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저희 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허가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카카오 자전거는 1000대 있고요. 지금 킥보드나 개인 이동 장치는 몇 대를 허가되어 있습니까? 몇 대는 전체가 다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500대가 허가된 게 저희 시에 이렇게 보도에 방치된 그런 기기, 이동장치를 보는데, 만약 지금 현재 더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더 늘릴 예정이신 거죠? 허가제를 해야 되는지 신고제를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3,500대보다는 더 늘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서 허가제를 해야 되는데 신고제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개인용 이동장치와 카카오 모빌리티 다 가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독일 때 법적인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개인업자, 대기업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더 확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의 안전,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야 되는 보행권과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돼야지 편리함 때문에 그것이 뒤로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시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의원님 생각과 그것은 그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는 아니지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정천이나 안산천에 보면 자전거 벽면에 따라서 한쪽은 자전거 도로, 한쪽은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보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또 그다음에 킥보드 다니고 그 전동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게 그 반려견도 함께 하는데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이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이 그 요즘 안산에 자전거 도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롭게 자전거 표시판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 숙련이 되지 않아서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정책들도 잘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친화도시 덴마크 코펜하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확보가 좀 부족해서 끊어지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이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가 된 것은 그냥 단순히 하루마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틀어주시죠. Mass motorization killed people. 처음부터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의 자전거 도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되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주차 문제와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 교통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아동들이었습니다. 아동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가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은 너무 심각한 문제에 도착됐습니다.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열망이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자전거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점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펜하겐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편리한 민간 공유 자전거가 우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진행했던 공공 페달러가 이제 우리 앞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 명칭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산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서 구현의 노력 이렇게 하루아침에 접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that again 지금 led to 어린이들이 mass 이렇게 public protests. 자동차 사고로 죽어가는 An oil 모습입니다. crisis and an economic 개인 crisis 이동 장치가 that 우리 led to 어린이들을 gas 다치게 할 shortages 수도 and high 있습니다. prices of energy. 그리고 높은 에너지 The 비용을 solution is 지불할 found 수도 in the 있습니다. political will on a 민간 national 공유 and municipal 자전거는 level. 전기로 하기 때문에 Of course, 무동력 decision 페달러하고는 makers and planners 에너지와 to deal 비교가 안 with this 됩니다. situation by turning away from car-centric 차 중심의 policies 정책을 and 줄이고 making way for alternative 그에 맞는 transport. 교통수단을 위한 like 정책을 cycling.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Cycling 그것이 is now 자전거 an integral 타기라고 part of 생각합니다. transport policies. 네덜란드에서는 장거리 이용자 40%가 And what success did the 자전거를 protesters 통해서 have? 이동한다고 합니다. The child 그것은 deaths 이렇게 went down 시민들이 from over 아동 400 사망자가 발생하지 to 않기 위한 13 노력이 last 있었기 year. 때문입니다. This street got its cycle path. This bridge didn't keep its cycle lane. 다시 한번 윤한섭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공공자동차 페달로가 종료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재검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